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내 미국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알파 오메가 알파 등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당동 엽차기님, 오보키582님, 스테버웍스님, 바람의 나라연 아시테루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리님, 레짱님, 보라여왕님, 나라라님, 액시엄님, 노란강아지님, 알파 멤버십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의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제가 판서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적어볼게요. 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미사일 지원하겠다고 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편이고요. 이란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할 텐데,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을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유입니다. 이란이 5대 산유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란이 원유를 생산을 줄이거나 원유를 생산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물건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갈 겁니다.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 올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낮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유 생산하는 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체 20%에서 30%의 원유가 지나다니는 바닷길인데 이거 얘네들이 폐쇄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원유가 이동을 못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원유 가격이 결국 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은 원유 가격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비축유가 있죠. 비축유가 있긴 하지만 이 비축유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도 원유 가격 상승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2019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람코가 드론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이때 국제 원유 가격이 대략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원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거 전쟁에서 조금 벗어나서 미국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원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어떻게 했죠?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오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연준이 오죠. 페드가 뭘 합니까?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자, 두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서민 경제 쪽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민 경제에서 자,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들 힘들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른 거 사 먹을 거 못 사 먹고 살 거 못 사겠죠.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기업에서 만드는 재화를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살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기업의 매출도 떨어지겠죠. 매출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도 덩달아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측면에서는 자,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자가 올라가면요,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고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KPX를 못 하고요. 그 다음에 R&D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능력, 미래에 이 기업의 생산 능력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기업의 물건을 안 사서 매출이 줄어들면 요즘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돈이 없으니까 또 구매력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물건을 못 산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거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떤 영향을 받을까? 자, 원유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쉐브론이나 쉘 같은 기업들이 일단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처음으로 해봤고요. 이 자꾸 원유 때문에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나라가 타격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예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에서 유럽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에너지 의존도, 우리 러시아에산
그 가스 의존도를 줄일 거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원자력 에너지를 또 채택을 할 수도 있겠죠. 요런 쪽에 지금, 그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이스라엘, 중국, 뭐 이렇게 지금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런 전쟁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물론 전쟁이 좋지는 않지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골든돔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을 설명을 해드렸죠. 뭐, 로키드 마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L3 해리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스롭 그루먼, 이런 레거시 기업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ETF, 뭐 골든돔 관련된 ETF도 뭐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 말고는 이제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이슈는 우리가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자. 전쟁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이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뭐 부채가 적든, 요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건강하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전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요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은 뭐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다음 뉴스들 기업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